안녕하세요. 임원지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그 첫 번째 시리즈 영문법 기초의 속사정. 오늘 네 번째 강좌는 고 조정식 박사님의 얼굴 사진을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조정식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든지 제 앞 강의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최수종 씨의 인터뷰 기사를 조금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시청률의 사나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밝혔는데, 이 겸손함이 아니라 바로 이 인터뷰 기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참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다. 과정이고 또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은 그 후에 자기 관리를 위해서 다른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영어에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영어에도 똑같이 맞는 진리입니다. 영어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 혹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다. 영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영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영어가 쓸모 있도록 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건 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끝나는 곳에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헛수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좌절감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그동안 쏟아부은 눈물과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너무 슬픈 과소비인 것이지요. 저는 그런 과소비가 없고 헛된 포기가 없고 노력한 것만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리고 싶어서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는 이렇게 자막을 보면 괄호가 문장마다 있습니다. 자, 다섯 문형, 영어의 다섯 문형의 비밀은 연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문형의 연습을 통해서 문장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익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문형은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섯 문형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의 그 다섯 가지 개념입니다. 실제 문형은 한 26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대여섯 가지도 머릿속에서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패턴이 가장 좋은가를 선택해서 그 패턴을 구사하되 아주 빠른 속도로 숙달된 프로처럼 구사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시키도록 외국인들 그리고 내국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영어 문법학자들이 오문형을 만들고 가르치는 원리인데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시작, 문장을 익히기 시작하는 것과 오문형 패턴의 기본 원리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 am Tom, I am a student 이 두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두 문장은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세 단어, 세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목을 하면서 마침표가 찍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I'm Tom 이라고 읽었을 때 그 뒤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말로 할 땐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면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이게 구어와 문어의 차이입니다. 마침표를 보고 이 문장이 끝났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또 나오면 또 다른 문장이 시작한다. 그리고 이 마침표 하나하나가 생각의 단위, 그렇게 생각을 한 단위로 끊어서 그 단위가 완전하도록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표현됐고 따라서 그 규칙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장치가 이 문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세 단어니까 I am Tom, I'm a student 이것을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 나, 탐, 이름, 탐, 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으면 무엇을 첫 번째 자리에 놓을까?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놓을까? 세 번째 자리에 놓을까? 이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것이 단순히 이 두 번째를 동사로 보고 그 동사의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에만 맞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 두 번째 동사가 어떤 행위일 때만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일 행위가 아니라면 그건 틀리는 것이죠. 만일 첫 번째 개념이 원인이라면 행위자가 아니죠. 또 첫 번째 이 자리에 온 것이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받는 대상자라면 여전히 행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를 행위자, 행위 주체라는 뜻의 주인 되는 말, 이 문장의 주인 이런 식의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지우고요. 먼저 필요한 것은 세 개의 덩어리로 개념화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세 개로 하기에는 너무 길다. 그러면 자르든지 이 각각의 개념들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겁니다. 자, 개념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것을 명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꼭 한 단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명사구로도 만들 수도 있고 명사절로도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명사절을 2개, 3개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문법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문법이고 그 기술이 고급화되어 가는 것을 고급 영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단어를 나열했을 때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이것을 주어라고 하고 나머지 뒤 지금 이것이 2형식과 3형식이라면 그 뒤에 있는 동사와 명사 요 덩어리를 또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단어는 3개지만 맨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동사와 그 뒤에 있는 것 이렇게 묶어서 하나 개념은 3개인데 덩어리는 2개로 다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명사 이것을 subject 주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주인 되는 말 행위 주체라는 주어가 아니라 이 명사는 이 문장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 그래서 전체가 영어에서 패러그래프라고 얘기할 때 그 패러그래프 전체에 초점이 되는 주제입니다. 논의할 주제를 응축하여 한 단어로 만들었을 때 바로 요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놓고 뒤에다가 그게 무언지를 서술하는 말을 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를 주부라는 뜻의 subject, 주제부 이런 뜻의 근데 이거 한 단어니까 주제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어 이게 훨씬 더 맞는 얘기고 뒤에 동사명사를 술부라고 하는데 이 술부의 첫 자리에 오는 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얘를 동사라고 하고 이 동사가 뒤에 있는 뒤따라와서 한 덩어리가 되는 이 술부를 지배하고 그 술부의 패턴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동사입니다. 두 번째 자리에 놓는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어 문장이 길어가지고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뭐부터 찾느냐 하면 동사부터 찾는 겁니다. 동사부터 찾고 그 바로 앞에
별개로 딱 독립되어 떨어져 있는 명사를 찾으면 얘가 주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더 명사가 있을 수 있어요. 명사, 명사, 동사, 명사. 그러면 뭘 찾느냐면 동사를 찾아요. 동사를 찾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얘가 주제요, 서브젝트고 그 앞에 있는 얘는 어디게 될까? 동사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동사가 두 개의 명사를 요구하는 동사라고 한다면 그 두 개의 명사 중에 하나가 저 주어 앞으로 나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은 쉽지만 이게 따져보면 이게 바로 동사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이 동사의 서브젝트 노릇을 하는 것인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인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형식과 3형식. 보통은 이렇게 문법책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 2형식과 3형식이 실제로는 주부, 술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영어 문장에서 5문형 1, 2, 3, 4, 5문형에서 서술부는 하나의 덩어리다. 한 몸이다. 그러면 서브젝트, 저 주부, 주제어는 머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머리와 몸통. 그래서 하나의 문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한다면 보어가 없는 불완전 자동사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불완전 자동사와 그 뒤에 있는 보어, 보어를 어떤 품새가 보어가 되느냐 하면 명사와 형용사가 되는데 사실은 다 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 불완전 자동사와 그 뒤에 있는 명사는 한 짝으로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불완전 자동사인데 보어가 없으면 이 문장은 잘못 썼든지 이 보어가 딴 데로 이동해 있는 겁니다. 빼놓고 못 썼으면 이 문장은 폐기해버리든지 고쳐야 되는 거고 분명히 저자가 썼으면 그게 이동되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없는 타동사, 즉 3형식, 4형식, 5형식은 전부 타동사인데 그러면 이 3, 4, 5형식의 공통점은 최소한 목적어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기본은 이 3형식입니다.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입니다. 5형식에도 목적어 하나가 있는데 목적 보호가 또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형식, 5형식은 목적어가 명사가 2개가 올 수가 있고 3형식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동사와 목적어는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 목적을 하나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서술부의 첫 부분에 오는 것이 동사고 동사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고 이 형식은 주어라고 하는 서브젝트 이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보충하기 때문에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보충해 주는 그 내용이 나오면 이 형식이고 어떤 동작에 대해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이 목적어가 뭘 보고 목적어라고 하는지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형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형식을 뭘로 배우느냐면 비동사로 배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I am Tom, I'm a student 이게 나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배우는 이 비동사의 특징은 적어도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가 없다. I am Tom 할 때 그 비동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의 equal 기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I equal Tom, I equal a student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등호, 등호니까 위에 equal 기호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근데 따로 쓴 이유는 수학적 개념과 논리학이라고 개념 다 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문형을 구축할 때 영어학자들은 수학적 기초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언어,
그러면서 논리학의 기초가 반영이 되는 언어. 그래서 문어를 배우게 되면, 문어체로 문장을 배우게 되면, 그 문장에 익숙하게 되면 논리학의 기초가 완전히 익혀지도록 문형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동사는 의미가 없는 비동사입니다. 사전에 찾아보아도 잘 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문법에서는 그래서 이 비를 계사, 연결사라고 합니다. 주어하고 보어를 이퀄로 해가지고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다. 별다른 뜻은 없다. 자, 이것을 다시 도식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은 수학 방식으로 표현한 거고, 세 번째는 SP. 이게 논리학에서 나옵니다. 정은 3단 논법,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문장을 표현할 때 SP, 그 기호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놀란 게, 저도 논리학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가지고 독학을 했는데, 많은 책을 볼 때 정말 혼자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영어로 된 논리학 책을 딱 보고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는 그냥 문장이에요. I'm Tom. 이게 SP, 논리학의 기본 명제입니다. 첫 번째 줄 대전제, 그 다음에 소전제. 그러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하면 그냥 논리학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식을 외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정원 3단 논법의 그 논리의 공식,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한 그 오래된 그 서양의 공식을 정신없이 외웠고, 외운 건 반드시 잊어버리니까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 배워서 말을 논리적으로 한다면 이미 논리적인 그 어떤 사고방식이 몸에 배인 것이 되니 이 학교 교육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로 이 형식을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그 인칭 대명사 변화형 이렇게 맞추어서 이 변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외웠죠. I am, you are, he is, we are, you are, they are. 이 문법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 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이유는 비동사가 실제 문장에서 동사로 사용될 때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그 주어와 이 비동사 실제 동사로서의 변화형을 익히기 위한 것이지, 이게 실제 비동사 활용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전체의 이름이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그런데 말이 비동사지, 그러니까 동사인 비지, 참 뭐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서 비동사라고 하는데, 이 비는 실제로는 동사가 아닙니다. 비동사를 동사로 쓸 때에는 항상 모양이 am, are, is, ar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비동사 이 모습으로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고, 항상 원형 부정사로 문장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원형 부정사. 또 투부정사, to be 이렇게. 그러니까 이 be가 문장에 나타날 때를 그애를 동사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이렇게 I am, are 이렇게 될 때에만 비동사라고 이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게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원래의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는 편의상 만들어낸 용어로 지칭합니다. 동사의 원형. 실제로는 이런 그 주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제에서는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하는데, 실제로 문장을 배우려면 am의 주어는 I다. a의 주어는 you 혹은 복수 we, you, they다. 이렇게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뒷부분 am의 뒤에 뭐가 오느냐. 이게 am이든 a든 is든 다 equal이니까 I equal Tom, you equal 뭐, he equal 뭐, we equal 뭐, you equal 뭐,
they equal 뭐 이 자리에다가 다 명사를 집어넣는 연습을 할 때의 문장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냥 외워버리고 넘어가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I'm Tom, I'm a student, you are Jane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변화형을 이렇게 I'm Tom, you are Jane 이 시간 한번 적어 봤는데 이렇게 문장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읽힌 이유는 가장 짧은 이 문장을 익히는데 익히는 목적이 뭐냐면 자 이게 낯선 언어예요. 처음 배울 때. 그러면 모양이 낯설고 발음도 낯설고 귀에도 낯서니까 이게 딱 보는 순간 파악이 안 돼요. 그냥 we are student 이렇게 눈이 천천히 지나가요. 이것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딱 보면 여러분이 아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문장은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운데 중간쯤에 대충 봐도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하도 또 이게 옛날부터 많이 보기도 해서. 즉 가장 짧은 형태의 문장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적어도 아무리 외국어가 이게 낯설고 영어가 처음 배우는 거라 할지라도 몇 번만 보면 we are students, you are students 이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아도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이 문장이 점점 길어져요. 저 비동사 뒤에 있는 보호가 구가 되고 절이 되고 할 때 점점 길어져서 두 줄, 세 줄 되는데 그러니까 두 줄, 세 줄 될 때에도 어떤 건 아주 쉬운 내용이라든가 쉬운 단어들이 있으면은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딱 한 번 딱 보면 그 두세 줄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눈에 들어오면 그게 숙달된 거예요. 그래서 대충 훑을 때 눈동자를 이 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 내려올 때 그게 이제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I'm Tom하고 I'm a student라고 하는 요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 Tom 그러면 나는 탐이야. 나는 이름이 탐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I'm a student에 어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대로 나는 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번역이 바뀌느냐?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를 빼면 밑에처럼 맨 밑에처럼 I'm student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student? 이 사람이 부정관사 어를 뺐네? 라고 이해해주면 나는 신분이 학생이구나 라는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문어체에서 이 사람이 어를 뺄 정도로 무식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면 I am student는 뭐냐면 내 이름은 스튜던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즉 어의 존재 유무는 뒤에 있는 비동사 뒤에 따라오는 명사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명사가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고유명사. 그러니까 어가 없으면 고유명사. 어가 있으면 보통명사. 그래서 이 스튜던트 가지고서 혹은 보이 같은 이름 그러니까 명사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I'm a boy 하게 되면 나는 신분 상태 이게 신분이 boy 소년이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화 되는 거예요. 그냥 I'm boy 그러면 나 이름이 boy야. 그 어떤 그 외국의 팝 가수인가 거기에도 무슨 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리상 그래요. 그러면 이 어는 뭐냐? 이 어는 뜻이 없는 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해봐라 할 때 나는 한 사람의 학생입니다 하면 이 사람은 어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어는 약발음 어를 하고 뜻이 없는 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즉 어가 붙은 것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로 사용될 때 의미 없이 붙여서 그것이 셀 수 있는 보통 명사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 줍니다. 사람은 셀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어의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은 셀 수 없어요. 사람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인격이라고 한다면, 그 인격성은 비가시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표출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 사람 어떠하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외모인데, 그 외모가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I'm Tom 하고 My name is Tom 이라고 두 개의 문장이 다 똑같이 탐이라는 이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비동사의 원리를 먼저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퀄이잖아요. 아와 탐이 이퀄이다라고 할 때, 그리고 이 탐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고유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거 안 붙였습니다. 단수형 되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할 때 이 나는 인격성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격, 나의 나됨을 가리키는 이름은 탐. 그리고 이때의 이 탐이라는 이름은 나의 인격과 동일시될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근데 같은 탐이라고 하는 철자로 문어체에서 표기를 할 때에 이 이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네임이 될 경우, 내 이름은 탐입니다 라고 할 때 굳이 이름, 네임이라고 하는 명사를 썼을 때의 이퀄은 글자입니다. 네임을 구성하는 글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비동사 뒤에 있는 탐은 글자 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동사가 네임과 이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탐이라는 거하고 내 이름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기에서 근본 표기 원리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다 똑같이 나는 탐입니다. 내 이름은 탐입니다. 그 밑에 거도 내 이름은 탐입니다. 나는 탐입니다. 물론 그냥 대강 생각할 땐 영어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유교적인 원리입니다. 유교나 불교에서는 사람의 그 자아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파악이 곤란하다. 혹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무아파일 경우에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내면엔 그냥 주변 현상을 인식하는 무언가만 있지 그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며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어른들 전부터 하는 말이 그 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디 가더라도 멸시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차려입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이쁘게 차려입고 그래서 품격 있게 차려입고 그렇게 나가라. 그러면서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넌 나이가 몇이야? 나보다 훨씬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나이로 그 사람의 격을 따지고 그 사람이 차려입고 혹은 어디서 행하는 그 지위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본질인 것처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독립된 인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어떤 문화가 우리 문화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인격 그 자체, 그 사람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됨됨이는 그 외모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는 그 외모에 의해서 등급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10살짜리와 60 먹은 할아버지가 우리는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장관과 혹은 대통령과 그 백악관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는 대통령이 마치 친구처럼 그 다음에 그 청소부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친구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세를 나누어 갖는다 이건 아니죠. 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우해주고 인격을 인격으로 존중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일과 직업, 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판단하는 데서 부차적인 것이거나 아예 예외로 해버릴 수 있는 정신이 어쩌면 이 문장 구성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비동사의 원리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 비동사류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비동사, 명사문 이형식. 기타의 동사를 사용하면 되게 3, 4, 5형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형식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동사와 네 번째 보면 there is a book 요거에서 there하고 is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get입니다. get. 제가 한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제일 먼저 이 화면이 뜹니다. 한컴 사전을 뭐 컴퓨터에서 열어보면요.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타동사로 되어 있죠. 타동사. 그러니까 이게 3, 4, 5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1번 뜻에는 아무런 문형 형식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3형식입니다. 그러니까 get 뒤에 명사를 딱 놓으면 얻다, 입수하다, 획득하다, 사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여기 B번을 보면요. 뒤에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사 2개를 놓게 되면 4형식이 됩니다. 저는 아직 어떤 동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가 타동사와 목적어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요 문형 형식을 보면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명사 2개를 놓으면 이거 이제 4형식 공식이죠.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를 보겠습니다. 자동사의 그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보호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가 온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예문을 보면 형용사입니다. 혹은 PP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나 PP가 오게 되면은 되다, 변화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get old, 늙어가고 있다. get anxious, 걱정이 되어가고 있다. get married, 결혼 상태에 들어간다. get hurt, 다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get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하게 되다. get 뒤에 동사의 ing 이런 형태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가 오면 뭐뭐 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런 식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get동사는 사실 1, 2, 3, 4, 5 형식, 5개 형식으로 다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5개 형식의 각 형식마다 뜻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get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되면 얘는 이 형식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게 비동사류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get이. 그러니까 비동사류라고 명사에서 문법적에서 얘기할 때는 be나 become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get 뒤에 형용사를 쓸 때의 그 get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become을 찾아보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여러분 그거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어, sin, 동의어에 대해서 이렇게 become, be, get, grow, make 이렇게 쓸 때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걸 유심히 봐두셔야 됩니다. 2번, 3번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 보면 be도 become의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투부정사라든가 원형부정사를 써야 될 자리에 become을 써야 되는데 이 투부정사라든가 원형부정사 자리는 become보다는 그냥 be를 쓰고서 become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 유심히 봐두면 이제 이해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원리죠. get은 이렇습니다. grow도 그렇고. 근데 이 make을 보면 그냥 make 뒤에 형용사 쓰면 얘도 become으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컴 사전에서 요 이해를 잘 한번 보십시오. He will make a grass color. 즉 he will make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이제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make 뒤에 명사가 오면 보통 만들다라고 하는 삼형식이 기본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엔 이계 형식이라는 거예요. 명사가 왔는데도. 그거 왜 그러느냐? 지금 이 become, be, get, make, grow는 이게 become인가라고 하는 것이 감감할 때 이 자리를 모두 be를 바꿔놓고 다 equal로 해놓고 보면 다 동일시 됩니다. 즉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주어, 비동사, 보어, 명사, 비동사, 보어 할 때 그 비동사 equal이다 그러면 그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동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make 동사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만일 삼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이 he와 스칼라가 equal이 되어서는 안 돼요. equal이 안 되고 하면 삼형식이고 이 make이 equal이 돼서 이 그가 스칼라 학자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그 스칼라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주어인 he라고 한다면 이 make은 equa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qual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렇게 다른 단어 혹은 어떤 구조가 복잡할 때에 이거 equal이 되나 안 되나 이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equal이 된다 하면 대명사를 사용할 때도 확실히 구별해서 주의해서 예를 들어 그가 그의 책을 저 사람에게 주었다 할 때 분명히 그의 할 때 he 쓰고 주어도 he 그러면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 주어인 he와 소유격인 his가 동일 인물인가 동일 인물이 아닌가 제3인칭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사람인가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인가 이걸 따져봐서 이퀄이 되면 그 같은 사람이면 말이 좀 헷갈리지 않는다면 그가 자기 책을 저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자기라고 번역을 해야 맞든지 아니면 아예 번역을 빼서 그가 책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할 때 다른 사람, 그 듣는 사람이 누구 책을 준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해가 됐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비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매익을 한번 이번엔 살펴봅니다. 분명히 지금 이 형식에서 매익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전에서 매익을 찾아보면 이렇게 타동사부터 나오고 이게 잘 보면은 매익이 요 첫 번째 패턴은 명사가 하나가 오고 걔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들다가 돼요. 근데 보면은 명사 두 개가 오고 이 두 개의 명사가 각각 목적어 두 개가 된다면 이건 사형식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 자, 여기 요 박스를 친 요 예문 I made him a new suit. 그러니까 이 make은 3형식 되고 4형식도 되고 이게 명사가 두 개 왔을 때 이게 5형식도 돼요. 그러면 이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라고 하는 것은 요 힘과 suit가 동일 인물이냐. suit은 옷 한 벌인데 양복 한 벌인데 그 사람이 양복이 될 수는 없죠. 다른 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형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힘과 suit 사이에 이 콜을 집어넣어 봐서 he is a new suit가 성립이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he is a new suit라니. 어떻게 he와 suit가 이퀄이 되느냐. 그러면 이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넥서스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거는 사형식이 되는 겁니다. 넥서스가 성립이 안 되니까 사형식, 넥서스가 성립이 되면 오형식. 타동사 분류법입니다. 그러니까 4형식, 5형식을 분리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여기는 4형식. 자, 이번에는 그 7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이의 자동사 용법의 7번째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자동사가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뒤에 보어 그리고 밑에 예문을 보면 형용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make도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되다, 어떻게 행동하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make도 2형식이 있고 3형식이 있고 4형식이 있고 5형식이 있는 겁니다. 5개 형식 중에 4개 형식이 있고 그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왔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딱 파악을 해야지 make을 따로 보고 그 뒤에 온 단어를 따로 해석을 해버리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자, taste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건 명사도 있지만 오늘 이형식 동사류, 그러니까 비동사류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동사를 보고 여기 보면은 여기
1번의 앞에 패턴에 보어 플러스 보어, 테이스트 플러스 보어, 역시 보어는 형용사. 그러니까 it tastes bitter. 맛이 쓰다, 쓰네, 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런 맛이 난다. 그러면 이게 비동사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it tastes bitter, 쓴맛이 난다. 여기 이런 문장에서 요 taste 자리에 비동사를 넣어보면 돼요. 그건 쓰다. 그건 쓴 거야. 그건 쓴 거야. 라고 하는 말과 쓴맛이 난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동사를 넣어도 되는 자리에 이게 맛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테이스트를 넣은 게 이 문형입니다. 요 테이스트 형태, 이 테이스트 보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It is bitter도 되는데 왜 taste bitter라고 쓰느냐. 이게 문장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It is bitter. 그러니까 비동사밖에 몰라가지고 계속 비동사만 쓰면 굉장히 수준이 낮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런 평가는 말로 안 나타내 주니까 다만 무시를 계속 당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맛깔스럽게 문장을 쓰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단어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테이스트, 이 테이스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영어 못하는 사람도. make, 만들다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샅샅이 찾아보고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찾아보아서 익숙하게 돼서 익숙하게 연습을 해서 숙달이 되어서 필요할 때 툭툭 마치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이 단어들을 구사하게 될 때, 저 사람 영어 수준이 있다. 빠르고 늦고가 문제가 아니라 쉬운 책밖에 못 보고 어려운 책을 못 보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영어가 참 일단 기초가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There is a book이라고 하는 요 문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There is a book. 책이 한 권 있다. 이런 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상당히 앞부분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I am Tom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즉 이 형식 패턴인데 I am Tom은 나는 뭐다, 뭐는 뭐다라는데 이 there is가 나오게 되면 책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게 there가 뭐냐 할 때 문법상의 주어요. 어북은 의미상의 주어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문법상의 주어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 다시 문법상이든 의미상이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무엇냐라고 할 때 there가 주어입니다. 비동사 뒤에 이 명사를 보어라고 한다면 이건 보어입니다. 그러나 이 비동사의 변화형은 이 어북 뒤에 있는 이 보어에 의하여 is가 됐다가 a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주어인데 왜 이 there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비동사가 변화하지 않느냐. 얘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there를 there라고 발음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there 이렇게 약 발음을 해야 됩니다. There is a book 이렇게. 그리고 there is가 한 덩어리로 덩어리다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이게 동사, 비동사니까 equal. 이게 맞나?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 일일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대개 어디서 영어가 망가지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망가지고 자주 나오는 아주 쉽고 흔한 단어에서 무너집니다. 이 설명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there를 설명할 때 A와 B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A는 허사 이외의 용법.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사가 뭡니까? 뜻없는 말, 헛된 말. 그러니까 이게 실제 뜻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뜻이 있는 경우, there를 의미가 있는
실제 내용이 있는 단어로 쓸 때는 발음이 강발음 there로 나오고 거기에라는 뜻이 된다. 그렇죠? 허사 이외의 용법. 그러면 허사의 용법 이건 B로 지금 따로 항목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발음은 되어 역시 똑같이 되어일 수도 있고 더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더 약발음을 하게 되는데 되어 강발음을 해도 구별되는 건 문형 패턴에서 구별이 쉬울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There is 이렇게 할 때 뭐뭐가 있다.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법상 비동사는 뒤에 오는 주어의 수와 일치하나. 그렇죠? 거의 일치하나.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법상이라고 한 거예요. 문법상 뒤에 동사 뒤에 오는 이게 사실 이 주어라는 말은 틀렸고 그 명사에 맞추어서 단수 복수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약화돼서 허사가 된 거예요. 허사. 자, 여기 좀 더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이게 한컴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다시 A는 뜻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B 뜻이 없는 되어의 경우. 이것은 대명사에 가깝다.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구문상 주어와 같은 구실을 한다. 그래서 문법상 주어 자리에 이 대어가 들어가야 된다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 대어가 들어가야 된다면 대어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요 밑에 있는 것 같아요. The idea of there being a good man. 자, 이 of 앞에 거를 빼버리고 뒤를 보면 there is a good man. 좋은 사람이 존재한다. 선량한 사람이 존재한다. 이걸 가지고 전치사 of 뒤에 놓으려고 하니까 동명사구로 만들어 버릴 때 there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there를 빼버리면 of being이 되지 않습니까? of being이 된다면 보통 이런 전치사 뒤에 become을 be로 쓰는 습성이 있으니까 이거 원래 becoming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된다라는 생각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 뜻이 그 두 가지 중에 얻은 것이 정확한 뜻이냐라고 하는 걸 요 앞에 원래의 문법상의 주어 there를 집어넣음으로 there is를 이렇게 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그 비교 구문으로 이 there가 아니라 his나 힘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주어가 이 문장 전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맨 처음의 문장은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 전혀 다른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이렇게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there를 쓰느냐, 빼느냐, his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그런데 뜻은 되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인데 문형 형식은 이 형식을 빌려서 그래서 there is a book, there is a man 뭐 이런 식의 문장을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일 형식인데 문장 실제 구성은 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 형식이냐 이 형식이냐 할 때 오 문형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개념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가장 걸맞는 동사가 있어서 그 기본 문형을 오문형으로 기초영문법에서 공부를 할 뿐이에요. 이것이 발전되면 저 문장이 길어지면서 복잡해지면 이거를 축약해서 가장 기본 권력으로 가면 판단이 쉬운 건데 실제로 이 오문형은 모든 민족의 모든 언어의 그 언어 생활 속에 이 다섯 가지 그 유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따진 것이기 때문에 there is a book 이거 몇 형식이냐면 1형식인데 실제로 구사된 문장의 패턴은 2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1형식의 변형식이라는 말이 원래 맞게 되는 겁니다.